안녕하세요. 추상대 수학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기하학다항식에 하나의 근을 포함하고 있는 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하나의 방정식에 모든 근을 포함하고 있는 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 붙여서 분해체라고 하는데요. 1차 시에서는 분해체의 존재성에 대해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리뷰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수적 확대체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확대체가 유한 확대체면 항상 K는 F 위에서 대수적 확대체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대수적 원소에 대하여 그것의 기하학다항식의 개념이 있었었고요. 그 기하학다항식으로 이제 상환을 생각하는 것과 이 F에 알파라는 것을 첨가해서 만든 최소체가 동형이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알파를 추가한 이 확대체는 일종의 알파에 대한 다항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이것의 기전은 FE에서 다음과 같이 N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N이 정확히 기하학다항식의 차수가 됐었죠. 그래서 이 F알파의 FE에서의 차원은 N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근이 아니라 모든 근을 포함하고 있는 체, 소위 말하는 분해체의 뜻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분해체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가지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게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대수적 수가 있으면요. 소위 말해서 대입사상이라고 했었죠. 환준동형 사상에 의해서요. 다음과 같이 F 위의 다항식환에서 알파를 첨가한 최소체로 fx의 다항식에 알파를 대입한 것이 준동형 사상이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위로의 준동형 사상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이의 커널은 정확하게 알파에서의 값이 0이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PID 성질에 의해서 차수가 최소이고 기하학인 것이 딱 하나 있었죠. 모닉인 것이요. 그것을 이레듀서블 알파 F라고 표기해 있었고 제1동형 정리에 의해서 이 상환은 F알파와 동형이 됐습니다. 이때 대응관계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다항식 X는 상환에서요. 상환에서 다항식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붙여줘야 되겠죠. 원소를 쓸 때. 그것은 정확하게 알파로 대응되는 거죠. 왜냐하면 X 위치에 알파를 대입하면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상수 다항식에 대한 것은요. 정확하게 그 상수에 대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요 대입 준동형 사상을 이용해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동안 분해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관점은 뭐냐면 일단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대수적 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기하학다항식을 먼저 줍니다. 줬을 때 그 기하학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듯이 상환은 소위 말해서 이것이 극대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점은 바로 이 상환 안에 이 처음 주어진 PX에 근이 있다고 이해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기호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먼저 나에게 3차 기하학다항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개수는 물론 F 위에 있고요. 그럴 때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는 맥시멀 아이디얼이에요. 기하학이니까 맥시멀이에요. 따라서
상환을 생각하면 체가 되겠죠. 바로 그 상환에 다시 한번 더 다항식들의 환인데 이제 부정원을 t라고 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쳐다봤을 때 다항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요 개수 1은 이제 요 상환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i로 바뀝니다. 같은 요령으로 b는 b 플러스 i고요. c는 c 플러스 i로 바뀝니다. 이럴 때 이 소위 말하는 이 새로 만들어진 이 다항식과 처음 주어진 다항식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것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캐피탈 PT의 T 위치에 이제 x 플러스 i라는 원소를 대입하게 되면 상환에서의 계산이 되겠죠. 그 상환의 계산은 정확하게 x 플러스 i를 대입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상환에서의 계산은 대표원들끼리만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원들끼리만 계산해주면 이렇게 남겠죠.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이 어떻게 되죠? 그냥 px죠. 따라서 px 플러스 i는 이미 아이디얼 i가 px로 생성되는 거니까 0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캐피탈 ptx의 방정식의 근은 x 플러스 i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0도 엄밀히 말하면 0 플러스 i로서 요 상환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동원입니다. 그래서 기호가 좀 복잡해 가지고요. 이걸 약간 혼용해서 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이 x 플러스 i가 본래 주어졌던 방정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근이 되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할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뜻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또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바로 이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방정식을 푸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계속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x세제곱 마이너스 2는 q 위에서 기하기입니다. 아인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고 혹은 유리수군이 없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을 포함하면서 최소인체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는 집합 포함 관계로서의 최소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기하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 상환을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디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소를 보세요. 소위 말해서 이걸 알파라고 정의하는 거죠. x 플러스 i를요. 그랬을 때 요 t를 부정원으로 하는 상환에서 이 사실은 요게 또 다른 기호로 써야 되는데 생략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요 방정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정확하게 이 ft가 여기에서의 원소로 이해하면 어떻다? 근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근이 있기 때문에 인수정리를 쓰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 자체로서 이게 체가 되기 때문에요. 인수정리가 잘 작동합니다. 나머지 정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t의 t세제곱 t알파 마이너스 t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가 t세제곱 빼기 2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맞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인수정리를 써서 나오는 2차식 있죠. 이 2차식은요. 여전히 요 상환에서 어떻다? 기하다항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하는 사안은 지금 현재 우리 논의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략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연습 문제 3.1.39의 풀이를 모방해서 이것이 기하다항식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것이 기하다항식이니 다시 상환에 대한 상환을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근을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2차식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가 근이 있으면 비에타 공식에 의해서 요 더한 게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근들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재적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모든 방정식의 근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큰 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차수를 낮춰 나가면 모든 근을 포함하는 채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 집합은 복소수 집합에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 모든 근을 사실은 다 찾을 수 있어요. 뭘 이용하면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은 a 빼기 b에 a제곱 ab b제곱이라는 공식을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등호합으로 정리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맨 첫 단계에서 요 세제곱근 2를 포함시켜서 생각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얘는 Q의 세제곱근 2의 세제곱근 2a 그리고 세제곱근 2의 오메가인데 제곱인데요. 실제로 여기 두 개를 잘 들여다보시면 지금 세제곱근 2가 이미 있으니까요. 여기에 세제곱근 오메가만 추가해줘도 뭐가 되죠? 이 나뉘어 보면 세제곱근 2 오메가에 세제곱근 1이 하면 오메가죠. 다시 말하자면 이 오메가가 여기 그냥 들어있어요. 이게 오메가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최소인 채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것에? 주어진 fx의 모든 근을 포함하는 그런 채를 만들었죠. 이 방법은 소위 우리가 외제적 방법입니다. 즉 복소수에서 논의할 때는 논의가 굉장히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임의에 주어진 복소계수 다항 방정식의 근은 기껏 해봐야 n개가 복소수 안에 있다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우빌 정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분해체의 존재, 이것을 내재적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텐데요. 이 존재성의 핵심은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유한번의 작업으로 끝나게 되고요. 두 번째 사안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일이라는 것은 채 사이의 환동형 사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의 존재성부터 따져볼 텐데요. 자,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F2의 모닉다항식입니다. 최고차항이 1이 아니면 여건을 나뉘어서 1이 되도록 할 거고요. 차수를 1차 이상인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0차면 정확하게 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 fx는 1차식들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는 f의 최소의 확대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KS의 개수를 갖는 다항식환에서 fx는 1차식들로 완전하게 쪼개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K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F에 U1부터 순차적으로 UN까지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증명은 역시 증명의 핵심 아이디어는 인수정리라고 그냥 이해를 해두시면 가장 간단하고요. 워말리 한번 써보면요. 만약에 디그리가 1이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fx는 x-알파 꼴일 거고요. 알파가 어디 있다? f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k를 그냥 f라고 잡아주면 증명이 완성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차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 fx가 ed니까 PID고 UFD가 됩니다. 그래서 이 fx 다항식은 정확하게 기하 다항식들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 이 기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체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팩트에 대한 이것이죠.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면 물론 이 상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앞에 논의에 의하자면 이 P1X라는 기하다항식의 근이 되도록 하는 어떤 유언이 있었어요. such that 하기를
1u가 0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fx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임으로 f에 u1을 넣어도 정확하게 0이 되죠. 그러므로 요 상체에서 fx를 인수분해를 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x-u1의 m1으로 표시되겠습니다. 그때 이 뒤에 나오는 거는 한 번에 쓰면 인수정리에 의해 qx는 바로 요 상체죠. 이걸 우리가 f의 u1이라고 동일시화했었죠. 얘가 f의 u1인 어떤 개수를 갖는 다항식환에서 존재하고요. 뿐만 아니라 degree of gx는 죄송합니다. degree of qx는 뭐보다 작다? 정확하게 degree of fx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납법 가정을 쓰면요. 차수에 대한 기납법이었으니까요. 이 qx에 대한 뭐요? 분해체가 있는 거죠. 예, 그 분해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호 표기하기를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f의 u1에 u2, u3, um이라고요. 요때 qx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x 빼기 u2에 x 빼기 um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이를 통해 보면 이렇게 fx는 써지겠죠. fx의 모든 근들은 결국에는 x-u1의 중복도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여러 번 써줘도 되겠죠. x-um 꼴로 써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찾고 싶어 하던 거는 기납법 가정에 의해서 이걸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k를 바로 이걸로 두면 된다는 거죠. u1에 u2부터 um까지로요. 즉 f의 u1부터 um까지의 뭘로 분수꼴로 되어 있는 그런 ui들의 분수식으로 표시되는 채로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정확히 여기 차수를 하나 떨어뜨리는 그 효과가 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 상환이 u1을 첨가하는 거랑 동일시화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논의에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재적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u1이라고 하는 대상은 x 플러스 p1x로 생성되는 이런 원소로 이해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방정식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방정식 예를 들어서 x-2가 여기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요것에 근을 포함하고 있는 채다. 그러면 C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는 뭐냐면 최소의 확대체를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최소인 경우는 사실은 C보다는 작고 Q보다는 큰 Q 루트 2 같은 게 있죠. 내가 지금 지칭하고 싶어 하는 거는 요 Q 루트 2 같은 대상을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최소의 확대체는요. 요 F 위에 K가 있고요. 그 사이에 E가 있어요. 그럴 때 이 E에서는 주어진 fx가 1차식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어떠한 E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최초로 K에서 완전히 fx가 1차식으로 분해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분해체를 다시 한 번 더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정의를 내리고 존재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정의를 내렸을 때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일단 정리하면요. 주어진 f 위에 다항식이 있어요. 그럴 때 f의 다항식을 완전히 1차식으로 분해하면서 uic가 모두 k에 있으면서 이 k는 f에다가 u1부터 un까지를 뭐한 거? 추가한 채요. 추가한 최소의 채로서 뭐가 존재한다? k가 존재하는데 그 k를 fx의 f 위에서의 분해체 스프릭티브 빌드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스프릭티브 빌드는요.
용어에 좀 익숙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f 위에 다항식 fx가 있는데요. 그 fx는 뭐예요? 포함관계에 의해서 이 위에 다항식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fx의 분해체가 f 위에서 k일 때 그것을 e에서의 다항식으로 봤을 때도 이 위에서의 분해체 역시 k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출발이 이렇게 썼어요. 한 두 개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k는 say f 위에 u1, u2 이렇게 써지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fx는 이 위에서의 다항식도 되죠. 그랬을 때 k-를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이에 뭐라고요? u1하고 u2를 추가한 것이라고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레임이 뭐냐면 이 k 프라임이 사실 알고 보면 뭐가 된다? 이 위에서 fx의 분해체가 된다.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분해체인데 이 분해체가 정확하게 처음 출발한 k하고 같다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함관계에 따르면요. e가 k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ui들도 k 안에 있죠. 따라서 k 대시 즉 e에 u1, u2를 추가한 게 k u1, u2예요. 근데 u1, u2는 이미 k 있죠. 따라서 k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k-는 k의 소위 말하는 부분체가 되겠습니다. 예. 반대로 지금 f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f에다가 u1, u2를 추가한 거는 이에 u1, u2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say 얘가 k였었고요. 얘가 k 프라임이었었죠. 그러므로 k는 k 대시에 포함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따라서 내가 선언한 k 프라임은 이 위에서의 fx의 분해체라고 하는데 그건 알고 보니까 그냥 k라고 결론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예, 예를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x 4제곱 플러스 1이요. 이런 경우에 이거는 QE에서 기하기입니다. 그건 앞에서 우리가 QE의 다항식에서 기하기인 거 확인할 때 x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기하기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모든 근은요. 다음과 같이 드모아브루 정리를 쓰면 이런 형태들로 표시됩니다.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x를 2의 i 세타로 두면요. 마이너스 1은 2의 i 파이가 되죠. 그러면 2의 i 세타 4배 한 것이 2의 i 파이입니다. 그러면 4i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i 파이의 2k 파이죠. 주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세타는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k 파이가 됩니다. k를 0, 1, 2, 3을 대입해 보면 정확하게 여기 나오는 각도들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4차 방정식이니까 복소수 안에서 4개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산수할 때도 자주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요 맨 앞에 녀석 있잖아요. 이 친구를 세제곱하면 그 다음이죠. 이 친구를 5제곱하면 이거죠. 이 친구가 뭐요? 7제곱하면 맨 뒤에 거죠. 따라서 이 분해체는 요 4개를 다 쓸 게 아니라 맨 앞에 것만 써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죠. 예, 한편 이거를 이 분해체를 이해할 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보기차식으로 이해를 하면요. Q 루트 2 위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 보기차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근을 구해보면 이렇게 두 개씩 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K는 소위 말해서 여기 위에서 쳐다봤을 때니까 Q 위에서 쳐다봤을 때 Q 루트 2가 있고요. 요거에 K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분해체가 얘였어요. 여기에서의 분해체도 같은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에 추가를 해주면 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은 보시면 이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Q 안에 있으니까 없어도 돼요.
마찬가지로 q 루트 2에서 루트 2가 이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새로 추가되고 있는 i가 더 추가된 거죠. 따라서 q 루트 2에 i가 추가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집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호가 루트 2와 i를 동시에 추가시키면 되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와 같이 분해체를 구했더니만 그 분해체의 형태가 이렇게 루트 2i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루트 2i가 실제로 처음 출발하는 요 다항식에 근 1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해체를 집합적으로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좀 풀고 마무리 지어 볼까요? 분해체에 대한 계산에 익숙해지는 측면에서요.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4차 방정식이 있어요. 4차 방정식의 분해체가 이거임을 확인하래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분해체를 구하는 것은요. 실제로 이 4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분해체를 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운 좋게도 이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그렇게 설정했지만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의 근들을 찾아보면 복소수 범위 내에서요.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따라서 K는 Q에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1하고 2는 마이너스는 이미 Q에 있으니까요. 쓰지 않더라도 같은 체를 생성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덧셈에 대한 여건이니까 하나만 생각해줘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해체의 형태가 이렇게 된 거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논의는 사실은 유한체에서도 작동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확인할게요. 요 다항식 Z2 위에서 생각하는 요 다항식은 기하입니다. 왜냐하면 일차식이 인수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상환을 생각해서요. 요걸 fx라고 할까요? 이렇게 상환을 생각하면 이것은 소위 정의컨대 ZU라고 하겠습니다. 이 U는 뭐냐면 우리가 어브저브 노테이션으로 F의 U가 0이 되는 근 하나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이 fx를 어디에 원수로 보냐면요. Z2U의 x에 관한 다항식으로 쳐다보게 되면 이것은 인수분해가 실제로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세제곱은 U에 대한 U를 이미 근으로 갖고 있으니 이렇게 쪼개지겠죠. 뒤에 거는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이 핵심인데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 2차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냐면 U의 세제곱 빼기 U 플러스 1은 F의 U거든요. 얘가 0이었죠. 그래서 U의 U제곱 빼기 1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U분의 1은 U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우리는 G2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U제곱 플러스 1과도 같죠. 그래서 요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식이 알고 봤더니만 뭐예요? 여전히 1차식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 Z2U 안에는 U제곱도 있고요. U제곱 플러스 U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뭐다? fx의 모든 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얘는 U를 포함하는 최소의 체였으니 따라서 분해체는 ZU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세마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상환으로 이해를 하면 집합적으로 fx가 3차니까 a
플러스 bx 플러스 cx의 제곱인데 a, b, c가 어디에 있는 것들이요? Z2에 있는 거죠. 따라서 0, 1, 0, 1을 다 원소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A, B, C가 선택할 수 있죠. 따라서 K의 원소의 개수는 정확하게 몇 개? 8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하당식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분해체는 일치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얘가 분해체일 거예요. 뒤에는요. Q의 루트 마이너스 3이에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덧셈에 대한 여건은 존재하니까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그리고 앞에 건 보시면 이건 어때요? 이거는 정확하게 뭐요? 앞에 있는 유리수는 영향을 주지 않죠. 따라서 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상환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근의 존재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지난주에는 어떤 대수적 수에 대한 기하당식이었는데요. 지금은 기하당식을 출발로 해 가지고 그 기하당식에 근이 있도록 하는 어떤 대상을 상환으로 설정했고 거기에서 근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해서 각 기하 인수들에 대한 근을 하나씩 추가해서 우리가 분해체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 봤고 예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만든 우리의 분해체가 유일하다는 걸 한번 증명할 건데요. 증명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다음 학기 때 사용하게 될 갈로아 이론에서 핵심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를 다음 차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